정치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소폭 조정, 코스닥은 6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데요. 1863선입니다. 외국인들은 12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팔면서 지수의 방향을 조금 아래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업종을 대거 사들이면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반전하는 등 조금씩 기업들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대1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책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은 김보람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김보라입니다. 날씨가 요즘 쌀쌀해지면서 물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물이 끓기 전 온도인 99도씨와 고작 1도씨 차이지만 이 1도씨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끓는 물이 보여준 그 1도씨의 마법처럼 마지막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면 주가가 아무리 해도 내릴 때도 있지만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응 전략 잘 꾸리셔서 한 번 더 도전하신다면 언젠가는 성공하는 개미 투자자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도요, 항상 그 1도씨를 보태드리기 위해서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 상담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2181님께서요, 28,450원에 5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보유할 거예요. 기술적 분석도 해주세요 하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퇴직 후에 여러 지인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큰 욕심내는 주식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즐거울 수 있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분은요, 저희 증시전략센터의 애청자십니다. 증시 패밀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주인 한라공조를 보내주셨습니다. 9월 초에 18,000원에 30%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2달가량 향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향후 전망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남겨주신 증시 패밀리님,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항상 고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63,000원에 40%를 보유하고 계신 미소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닉네임만큼이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이익권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현대그룹주가 다소 불안합니다 라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현대건설 M&A와 관련해서 최근 현대그룹주들이 주가가 널뛰기식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님께 현대건설 M&A 전망과 함께 현대 엘리베이터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요, 3508님, 1325님, 그리고 3044님 등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요, 종목명과 함께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신 분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서요, 국일증권 경제연구소 출판되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신청하실 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예쁜 닉네임도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김보람이었습니다. 예, 김보람 아나운서가 오늘 들어왔던 재미있는 종목들 자세한 사연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같이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려야겠죠. 1부에 이어서 2부 그리고 2부에 이어서 3부까지도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백문수사님 옆에 계십니다. 백문수사님, 오늘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어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주 소식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조선주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올해 80억 달러 정도 수주 목표를 세웠는데 거의 89% 정도 현재
달성하면서 그 올해 수주 목표치는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뭐 1조 2천억 그 대만의 에버그린사로부터 그 컨테이너선 열척을 수주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 7월에도 열척을 받아서 단일 선사에서 20척이나 수주를 하면서 그 쾌거를 이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동사가 수주를 받으면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대만의 에버그린사는 일본에서만 그 조선을 수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향후 친환경 선박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면서 또한 그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만들면서 이러한 그 쾌거를 이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이러한 그 친환경 상황이 국제 해사 기구에서도 권장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선박 건조 능력 또한 그 가격 대비 이러한 그 뛰어난 성능을 가진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로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다소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그 심리 마인드가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2, 3일 조정 흐름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꾸준한 향후 성장성 때문에 3만 한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신 가격 이하로 뭐 28,450원 이하로 빠지는 그런 흐름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본전만 깨지 않는다면 그냥 가지고 쭉 상승 흐름을 즐겨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월봉상 보신다면 33,000원 부근이 33,000원에서 34,000원 부근이 매물권에 봉착해 있다는 점에서 이 부근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 있는데요. 여기만 넘어가면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 계약으로 올해만 벌써 총 70적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71억 달러 규모고요. 연간 목표가 한 80억 달러였는데 벌써 그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주가가 위쪽으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라 공조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패밀리님께서 보내주셨던 종목인데요. 18,000원의 30%를 갖고 계시다.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8거래일 만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한라공주는 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공조기기 분야에서는 뭐 1위 업체고 또한 현대기아차의 성장과 더불어서 동사의 3분기 실적도 깜짝 실적을 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선전을 하면서 부품 업체들도 지속적인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18,000원을 매수하셔서 현재 10% 이상 수익을 내셨지만 조금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다소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하루는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5일선을 깨는 흐름, 뭐 25,5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단기 상승 모멘텀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아마 들어오신 거로 판단하니까요. 뭐 25,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목표가 25,000원 이상으로 널찍하게 보시고 현재 구간 좀 조정하더라도 21선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세를 깨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적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23,000원 정도 올라간다면은 단기적인 이익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분할 매도해서 일단 일부는 차익 실현해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라 공조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미소님의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63,000원에 40%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요. 불안하다고 차익 실현을 해야 할 시점인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인수 참여를 앞두고 현대그룹주의 주가 흐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천당에 갔다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표현의 기사 제목이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분들이 더 갈 수 있는 것 아니었나 아니면 더 이제 막 빠지는 것 아닌가 했는데 더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많이 오르지도 않는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현대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현대 상선, 현대 건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그룹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좀 차익실현하는 게 맞는지도 설명 부탁드리죠. 예, 일단 뭐 현대 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 뭐 승강기 업체 1위 업체지만 뭐 실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현대건설 매각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 급등을 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현대건설이 어느 품에 안길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너무 그 단정적인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자금력에서 우세한 현대차그룹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현대상선이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려되면서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일단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흐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엘리베이터는 말이죠. 내리고 싶은 층에 내려야 내릴 수 있지. 내릴 층 놓쳐버리면 바로 원위치까지 1층까지 바로 내려가 버리죠. 그런 점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단기 모멘텀으로 오른 만큼 일단 불안한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저는 정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 두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차트를 본다면 주가가 빠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저점 라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뭐 7만 원 부근을 지키면서 7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한번 버텨보는 일부는 버텨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큰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반등 정도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8만 원 정도, 8만 9천 원까지도 올랐었는데요. 8만 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6만 원에 사신 만큼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오늘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질문을 해주시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CJ 오쇼핑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상장이 됐죠. 거의 한 달 만이었는데 오늘 상장이 됐고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서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25만 원 선에서 현재 23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부분을 떼어내고 이제 그러니까 홈쇼핑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현대 홈쇼핑보다도 이제 시가총액이 더 많이 위쪽으로 뛰어오르면서 홈쇼핑계 1위 업종으로 올라섰다라는 얘기를 들리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은 우리 증시전략센터의 패밀리시죠. 주식 블랙콜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 매수하기 조금은 부담스러운 감도 있는데 그래도 이익이 난다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뭐 CJ 오쇼핑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부분 좀 이익이 안 나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떼어내면서 뭐 알짜 회사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분할을 했기 때문에 착시 효과로 오늘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45% 비율을 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현재 그 거래 정지 전 가격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CJ 오쇼핑은 업계 1위로 일단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 부분에서 성장할 거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오늘 같은 날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지라인을 구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갭을 떠서 좀 알아내기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고요. 일단 내일 정도 되면 바로 이 차트가 좀 복구가 되면서 옆에 붙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급등한 모습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착시 효과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선 부근까지 눌러주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에 가담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3만 원 부근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매수에 진입해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중에 26만 원까지 올랐다는 것은 적정 주가를 뭐 27만 원, 8만 원까지 보는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대 심리를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오늘 고점은 뭐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한 27, 8만 원 보시고 현재 구간 오늘은 좀 다소 쉬면서 2, 3일 후에 저점 구간을 잡아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J 오쇼핑 23만 원 선 부근에서는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식 블랙홀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께도 응원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1407님께서 우리 백룡님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하셨는데요.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응원 받으셨으니까 더 잘 상담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후성입니다. 오늘장 들어온 종목이고요. 930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4,840원이죠. 4,84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좀 위쪽에 있는 종목이네요. 매수가를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4,8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예, 후성은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좋은 회사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뭐 CDM 부분, 청정 관리 체계가 되겠죠. CDM 부분이라든가 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품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주가는 좀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대응작을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주가는 다소 직전에 매물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5일선과 20연 사이에 주가가 들어오면서 다소 눌리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 다소 더 눌리더라도 4,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버텨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매수가가 4,800원 대로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인 5,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매도 후에 다시 매수가를 좀 낮춰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뭐 4,600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목표가는 뭐 5,500원 이상 보시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만큼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후성을 문자 2개 보내셨는데 지금 상담해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5627님의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삼성 SDI를 17만 8,500원에 50%를 갖고 계십니다. 주가는 15만 7천원 선에 있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뭐 잘 나가던 삼성 SDI가 뭐 IT 관련주들이 좀 조정받으면서 조정 시기에 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향후 놀라운 성장을 할 회사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이상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하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3개월 정도 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소 비중을 높게 실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올라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도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적으로 가지 않고 지금처럼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당 비중은 한 2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200일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최저점인 15만 3천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이 예상이 되는 가격대가 16만 한 7, 8천원 정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모멘텀을 잃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20만 원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급이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17만 원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다소 축소해서 좀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교수님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한전 KPS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67,500원, 80% 비중이 정말 많으십니다. 0702님께서 보내셨는데 비중이 많지만 일단 수익이 나고 계시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뭐 한전 KBS는 뭐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발전 정비 회사로서 한국전력이 뭐 80%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한전 기술도 많은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올랐지만 한전 KBS도 이러한 독보적인 정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수주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방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정비라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확보하게 되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일단 고점이 나오고 나서 횡보 조정기에 걸치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제가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인 77,5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데 실패한다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한전기술처럼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8만 원 이상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을 매수하신 가격 부근 6만 5천 원까지 널찍하게 보시고 파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로스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문자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인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보다 1.5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864선이고요. 거의 한 1860선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1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이 오늘은 팔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가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환매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투신은행 보험이 팔면서 기관 쪽에서는 1,200억 원 정도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방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들이 삽니다.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오르는 거고요. 49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3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들이 영업이익의 10%를 서민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11월께 햇살론과 같은 서밀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서민 금융상품으로서 사실상 취급이 중단된 희망 홀씨대출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민 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또 은행들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매년 목표액을 정해 서민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이 내놓을 서민 대출 상품은 신용등급 4에서 6등급인 저소득층에 국한돼 지원되며 금리는 햇살론의 평균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은행들이 작년보다 예대금리 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금리 하락기 때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리면서 예대 마진을 챙긴 겁니다. 올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 중 한국시티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4곳의 예대금리 차는 4%를 웃돌았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커질수록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대금리 차가 3%대인 은행은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2%대였습니다. 이 중 외환은행은 지난해 3.17%보다 0.59%포인트나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0.50%포인트와 0.48%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7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수도권 0.9%, 서울 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포인트와 2.6%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최근 5년 기록과 비교해도 0.5에서 0.6%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5.1% 올랐습니다. 서울 4.0%를 비롯해 광역시 6.8%, 인천 4.0%, 경기 3.6%, 광주 1.4% 등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오름세를 보인 셈입니다. 산업 생산이 14개월째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수는 8개월째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는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8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8월보다 17.1%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월 대비로는 1.0% 감소해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는 5.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의 전월차는 8개월째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정부는 8월의 경우 휴가와 기상이변 등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 조정 1865선에서 계속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에 비해서는 강합니다. 2포인트 오른 491선입니다. 자,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그리고 고영주 제5대 총통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증시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